자, 기윤현 개유월 이민일 경술시의 52세 현재 경자년 2020년 경자년 52세인 여자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윤현 닭띠겠죠? 닭띠고 자, 일주가 임수예요. 일주가 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상론만 하면 임수는 큰 호수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이 수의 일주인데 큰 호수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수는 물상론으로 지혜를 의미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지혜. 그래서 어쨌든 큰 호수인데 태어난 달이 중요합니다. 근데 6월 달이에요. 8월 달이죠. 6월 달이니까 가을에 한 가운데 있죠. 신유술 6월에 가운데 자락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태어난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 사주는 가을에 태어난 물이기 때문에 좀 물이 차갑겠죠. 약간 차가운 느낌입니다. 물론 수가 한겨울에 태어나면 더 차갑고 약간 얼려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을에 태어난 물은 좀 냉기가 있는 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우상 이런 분들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화가 있어야 되겠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주를 보면 화가 안 보여요. 화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화도 인목 속에 병화가 있죠. 그 다음 술토 속에 정화가 있긴 해요. 화가 있긴 있는데 지장간에 숨어 있다. 그래서 좀 조우적으로 보면 이런 분은 좀 차갑다. 그래서 아마 이 좀 몸이 약간 냉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화를 좋아하겠죠. 조우상으로는 화가 오는 계절이 또 좋고 화가 오는 대운이 좋겠죠. 그래서 이 사주운에 보면은 화가 오는 이 해가 25세부터 44세 이때까지 화의 운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특히 이제 하긴 하지만 밑에 지지에 자축으로 해자축으로 올려서 수국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화가 뿌리를 얻지 못해서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 천간에 있어서 이 지장간에 숨어있던 병화와 정화가 투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낫다. 25세부터 44세까지 경제활동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아니? 화가 이분에게는 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행을 한번 볼게요. 자, 목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화가 안 보이고요. 토가 이 두 개가 있습니다. 토는 이제, 이분 입장에서 보면은 관이에요. 자, 기토가 정관이고, 술토는 편관이겠죠. 그 다음에 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수가 두 개가 있고요. 근데 이 수는, 개수는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겁제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 재물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한다. 그래도 어쨌든 여자 형제라고 할 수 있고 성이 다른 형제라고 보면 이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 형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자 6월 달에 임수가 좀 차가운데 화가 필요한데 화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 계절에 태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을에 수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어쨌든 이분이 강하려면 수가 아주 차가우려면 겨울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좀 그래도 여름에 태어난 것보다 낫다. 그래서 좀 낫긴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목 속에 이제 이거는 득지를 했다고 할 수가 없죠. 자기 자리 밑에 이 인목에 의해서 자기가 임수가 힘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 기운이 수생목으로 뺏기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그런 지지이기 때문에 등령했다고 할 수 없고 득지했다고 할 수 없고 그 대신 뭐냐면 형제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물론 겁지지만 그 다음에 인성이 있어서 유금 경금 이렇게 있어서 금생수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임수가 좀 평균 정도로 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주 심각한 사주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분 입장에서 목은 뭐냐면 식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 관한 거고요. 자, 원래 얘가 이 자리는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식과 인연이 있거나 또는 남편보다는 자식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어머니로서의 그러한 자식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수 있다. 남편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화가 없기 때문에 재성이 있다는 이분은 없죠. 물론 이 인목과 술토성에 병화와 정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재성이 있긴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어디다 드러내놓고 내가 재물이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재물이 있는 사주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금이 있기 때문에 인성이 강하죠. 그래서 인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인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공부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남다른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남다른 고집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금은 또 이 유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토가 관인데, 자, 여기 기토가 원래 정관이죠. 그런데 임수는 큰 호수고 기토는 텃밭이에요. 조그마한 밭. 그러다 보니까 이 임수 입장에서 기토가 남편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나이 차이도 좀 있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편관이 오는데, 어찌됐든 이 기토와 임수가 만나면 기토탁임에서 우리가 이제 기토탁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임수가 남편으로 해서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여자분 입장에서, 임수 입장에서는 기토는 나에게 일종의 뭔가 방해가 되는, 어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바가 제지가 되거나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를 탁하게 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감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과의 그런 부분에서 잘 신경 쓰고 가정생활에 좀 더 좀 자기가 양보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주가 이러느냐고 내가 이런 남편을 보게 됐으니까 그것도 내 팔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하고 좀 만족스럽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참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행을 보면, 이제 대운을 보면, 자, 이때는 식신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이때 재성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45세부터 64세까지, 관운을 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운인데, 관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은 이제 보통은 직장 생활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회생활, 명예 또는 이성, 특히 이제 이분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부분도 걸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반드시 이성으로만 뭐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관적이나 사회활동으로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45세부터 54세까지 관운이 들어와 있는데 무토가, 그런데 이 무토가 들어와서 뭐죠? 무괴합화로 개수하고 합을 해서 화를 만들어야죠. 근데 화는 임수 입장의 재성인 거죠. 그래서 아마 경제 활동을 하거나 이 사회적인 활동을 향해서 뭐 나름대로 해서 재성을 만들어내고 해서 돈도 좀 만질 수 있는 그런 해로 운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무토를 꼭 어떤 관적 직장도 되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활동으로 봐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토는 이제 이때 또 기토가 오기 때문에 이 기토와 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관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무토 기토 이때는 이제 그 사회적인 활동도 왕성히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과도 만나다 보면 정치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45세부터 55세까지는 무게합합을 해서 이 내 편관이 어떻게 보면 나의 겁재와 합을 해서 나에게 재성이 되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내 재성을 돈을 만들어내는 역할로 쓰면 되죠. 그 이때는 내가 비록 탁하긴 하지만 이 관에 정치에 너무 빠지면 관적인 거라고 빠지면 이게 너무 내가 탁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을 잘 지키고 정치적인 하더라도 그냥 마음을 비우고 쉽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많이 에너지를 쏟고 나의 돈을 쏟고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그래서 이 관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 관에 너무 집착하면 내가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하고는 즉 이거하고는 좀 멀리 있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는 지지에서는 또 인묘진 목으로 가기 때문에 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을 남한테 베풀고 풀어쓰고 이것을 통해서 이 목생화로 연결되는 화로 연결시켜서 재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분 입장에서 예컨대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분 입장에서는 수가 없기 때문에 갈망을 해요. 수에 대한 수구 일주가 화가 없기 때문에 화를 갈망해요.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송, 종교, 교육, 심리 등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일종에 보면 인터넷 활동 이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뭐에다 화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망하긴 하는데 자 사주 원국에 있다 없다 약하다. 왜? 인목과 술토 속에 병화와 정화가 숨어있기 때문에 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결과물은 어떻다?
적어질 것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비우고 해야 되지 너무 욕심 부리면 자기 몸이 다칠 수 있다. 건강을 잃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즐겁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도 55세 이전까지는 이 정치 활동을 해서 사회활동을 해서 내 겁제에게 뺏긴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뭐가 된다? 돈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자, 55세 본격 이후에 55세 본격적 정치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뭐다? 내가 탁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쉽게 할 수 있는 정치. 예컨대 비례대표를 준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에너지를 쏟고 뭔가를 해서 내 많은 거를 신경을 써가면서까지 이루어내야 된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봉사정신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또 화가 없기 때문에 이 화에 관한 색깔 빨간색 또는 목에 파란색, 이제 토가 있긴 하지만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개운법을 이야기한다면 밝은색 계통을 옷을 입는 게 좋겠다. 뭐 흰색이라든가 검정색 이런 옷은 이분에게 그다지 맞지는 않겠다. 그래서 밝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밝은색의 여러 가지 그 활동,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그런 화의 기운을 보충해주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운에서 화운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평관 부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정치적인 활동할 경우에 기토탁임 현상으로 정치적인 활동 속에서 흙탕물과 본인이 흐려질 수 있으니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세부터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봉사하고 공부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재물에 대한 감각은 없어 보이므로 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항상 투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경제적 활동은 본인에게 없는 화의 작용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성과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교육, 재능 기부 등을 통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목생화로 재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경제적인 효과로도 연결될 수 있겠다. 그리고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꾸준한 대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원하는 성과물을 적게라도 성취할 수 있겠다. 적게라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활동도 본인의 대인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보폭을 넓히는 계기로 이용하되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행보는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차분하게 자기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신강해야만 그 모든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약하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등령도 못했고 득지도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하되 학교 위주의 공부는 이제 자기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과 관련해서 스스로 하는 공부 이런 걸 통해서 또 공부를 하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본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가시킬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한다면 부동산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격증 관련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는 잘 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모이면 본인에게 물이 고여지게 할 수 있다. 자, 본인은 물인데 제가 봤을 때 토가 약해요. 그래서 토가 모이고 제방을 만들어주면 본인이 물이 고여질 수 있게 되므로 부동산과 인연을 맺으면 좋을 것이고 높은 건축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땅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땅에 투자한 걸로 기억이 되고요. 어쨌든 2020년 이민년에는 아마 지방선거가 있을 건데 이때 이민년에 이제 보금이 들어오므로 울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관리를 해야 하는 등 사람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지역구의원 선거보다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쉽게 정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내가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운에는 이 관운이 들어와 있지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방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운보다는 저는 식상의 운으로 기운을 해석하기 때문에 관운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거를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활동에 사람을 많이 만나고 활동하는 그러한 마당의 장으로 생각하고 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연석을 하는 경우는
사람 관리, 사회적 활동, 특히 목화가 부족하므로 목화를 활용할 수 있는 언변이었는데 이분이 말을 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정치를 하면 언변이 유창해야 되거든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목화가 있기 때문에 목화통명사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똑부러지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언어, 어떤 말 습득 능력, 특히 이제 그 웅변 내지 이런 것들을 공부 좀 해서 말을 조리 있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고 언변이 뛰어나게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정치 관련 일도 하고 사회 공부도 사회 관련 활동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학습의 기회를 삼아서 열심히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 전문 지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인접 학문, 정치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소양들 이런 것을 잘 닦고 그거를 충분히 마음속에 심어서 자기 전문 지식화 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말로써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괜히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 못하고 엉뚱한 일에서 놀고 엉뚱한 공간에서 놀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보충을 하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행보를 하되 지나치게 너무 소모적인 정치적인 행보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목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목화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교육, 사회활동, 그 다음에 종교 뭐 이런 쪽 심리 뭐 이런 쪽 상담 이런 쪽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본인에게 부족한 기운을 보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더라도 이 언변이 뛰어날 수 있도록 정치에서 요구된 여러 가지 그런 기본 소양들,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면서 준비를 탄탄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옷은 밝은색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따뜻한 남쪽 이런 쪽 자주 여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